예, 이번 주제는 야당의 대선 레이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일주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두환 옹호 발언, 반려견 사과 사진으로 위기를 맞았던 윤 전 총장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은 저 하나만 제거하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온갖 공작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윤 전 총장이 본인을 정권 교체, 정권 혁신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라고 했고, 글쎄요, 뭐 여러 신인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대국민 호소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막바지에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심과 당심, 적어도 당심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할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 반드시 제가 정권 교체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경제 안보 잘못된 정책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사실 토론회를 그동안 7번 했습니다만 지리답변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그와 함께 또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 더 품넓고 유연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 지금 약간 취약하다고 보는 2030, 특히 2030 남성 표심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 대표도 또 여기에 대응해서 또 역시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또 대응 또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접전이라는 표현을 이도원 의원님 쓰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일단 수치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4명이 이렇거든요. 근데 다음 여론조사 하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의 후보 경쟁력. 여기서 핵심은 국민의힘 지지자에 한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55.6, 홍준표 의원이 34.5. 이 의미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일주일 앞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사실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어떤 당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율이 격차가 꽤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 호소문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정권 교체를 위한 도구로 써달라는 거거든요. 예. 이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겁니다. 정권 교체를 누가 달성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지율의 향배가 바뀌면서 사실상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전 총장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를 선택해달라는 소리보다는 제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민심이 상당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김관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거에는 윤 전 총장을 더 지지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준비된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저희가 뉴스탑10 게시판에 따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조사 결과는 25일과 26일, 그러니까 3일 전과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태경 의원까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면서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까지 나오는데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제가 마지막 탑승자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윤 후보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예. 하태경 의원도 좀 바로 즉답은 피했는데 그럼 김경진 의원님께 이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합류를 하는 겁니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근데 최소한 내일 아마 저기 호남의 박주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 전 의원들 아마 합류하실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사실은 보수 정당 쪽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당내 사정을 몰랐는데 예. 와서 한 서너 달 있으면서 조금씩 좀 이제 저도 이제 귀동량으로 듣고 분위기 파악을 한 게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또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이 홍준표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거친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당의 간부나 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이거는 윤석열 캠프의 입장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입장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또 심재철, 신상진, 박진 이렇게 김태호 의원들 오신 것들이 어쨌든 윤석열이 후보가 되어야만 당의 결집과 시너지 그리고 강렬한 그 결집력을 바탕으로 한 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일련의 흐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쯤 지켜보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참여 여부가 아마 이렇게 판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그랬는데 뉘앙스상으로는 나경원 의원도 합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혹시 나경원 대표가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만약에 궁금하다면은 그건 윤석열 후보를 이미 지지하고 있고 나경원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 캠프에 가 있어요. 예. 윤석열 나경원은 예전에 고시 공부도 같이 했고 나경원 대표 부부 전부 윤석열 후보랑 친하고 대표 경선 때도 계속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는 그냥 검찰총장 퇴임자였지만 통화도 하면서 조율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어느 쪽으로 가냐 그게 궁금하다면은 그거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머물고 있고 12월 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갑자기 보도가 나서 제가 굳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현지에서도 발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